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8일 최종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논평을 두 차례 했는데, 어제 검찰이 수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사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발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4월 4일이죠. 4월 4일에 하고 한 번 더 4월 8일인가 하고 그때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갈 무렵입니다. 끝나기 직전이죠. 그때 돌연 그동안에 하지 않던 주장을 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작년 6월쯤에 자기가 검사실 앞에서, 그러니까 검사실이 1313호인데 그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1315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유를 당했고, 그때 술까지 마셨다. 연어회, 회덮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구체적인 듯 보이지만 그 구조는 원래 조사를 받으러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녔던 곳이니까 구조를 잘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그러니까 회유를 당해서 자기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대북 송금과 관련한 것은 허위다, 조작이다, 검찰의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대북 송금 사건의 일종의 공범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무죄면, 그러면 자기도 전혀 이제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지금 이걸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화영의 주장이 진짜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무슨 진실공방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CCTV를 공개하라. 1315호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잘 알 겁니다. 없는 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근데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315호의 앞에, 방 앞에는 CCTV가 있다는 거예요. 복도에는. 그러니까 그 CCTV?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게 보존기한이 3개월, 보통이 3개월이었는데, 검찰이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거기 CCTV 보존기한이 1개월이라고 하거든요. 한 달. 그러면 그거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잘 아니까 공개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검찰이 어저께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6월, 7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김성태, 방용철 두 사람한테 다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6월 달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6월, 7월 초 이때까지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 이제 구치소에서 검찰청까지 안내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교도관이라고 하는데, 그 교도관이 총 38명이었다. 그러니까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까지 그 38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 때 변호사가 입회를 하죠. 6월부터 6월 30일까지 그때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 나온 게 5번이라고 합니다. 아마 5명쯤 될 겁니다. 5명. 입회 변호사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날랐다고 하니까 그 쌍방울 관계자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도 물어봤다는 겁니다. 연어회나 시킬 만한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 40명 이상을 물어봤는데 누구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사실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는 쉽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시인하고
관련 그 정황 증거 같은 거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무슨 사실이 없다. 이걸 확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를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40명 이상한테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누구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우선 또 하나는 그 수원지검 검찰청사에 가면 1층에 엑스레이 검색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이화영뿐만 아니고 누구의 경우라도 술을 거기로 가지고 들어간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수발을 들었다, 뭐 이화영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쌍방울 관계자가 검찰청사에 들어온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 뭐 기록에 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문제의 1315 거기서 식사를 한 적이 없다. 밥을 먹은 적이 없다. 그리고 어제야 비로소 이제 그 이화영 쪽에서 또 날짜를 특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 했었죠. 6월경.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날짜가 기억이 안 나겠냐. 그랬더니 아마 본인이 날짜를 얘기한 모양입니다. 6월 30일. 그 6월 30일 기록을 찾아봤더니 6월 30일에 이화영은 1315호가 아니고 구치감, 수원지검에 별도로 그 피고인들 대기하는, 피의자들 대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1315호는 참고인 뭐 이런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였고 보통의 구속 피고인은 구치감에서 대기한다고 하거든요.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더라. 혼자. 그 다음에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월에 5번을 검찰청에 불려나왔는데 그 변호사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 교도관 38명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작년 10월에 이제 구속기간이 연장됐고 원래는 재작년 10월에 구속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속된 상태인데 구속되고 나서 4월 4일 재판 때까지 가족, 그 다음에 지인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게 188회. 그 다음에 변호인을 만난 게 288회. 특별면회 7번. 모두 합치면 483회. 하루 한 번 이상 누군가를 만난 겁니다. 이화영이. 변호인이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특별면회든. 그렇게 만났는데 만약에 정말 작년 6월에 이러한 김성태를 통한 회유가 있었다고 하면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게 없다는 거죠. 아니 그게 나온 적이 없으면 지금까지 4월 4일에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4월 4일에 꾸며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이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얼마나 확실한 근거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작년 6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았다라고까지 얘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다 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는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과정으로 회유를 받았 이 내용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 무려 483회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주장을 했다. 그 부분에 의문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어제 그 작년 9월부터 이화영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진술을, 그 이화영의 진술을 뒤집습니다. 술자리를 했다는 게 1315호가 아니고 검사실 안에 있는 진술 녹화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달라질 건 없죠. 그럼 진술 녹화실에 거기가 이제 녹화하는 게 있으니까 CCTV가 있겠죠. 이제는 진술 녹화실 거를 공개하라. 아마 이럴 모양이죠. 그 진술 녹화실 거는 어차피 법정에 가서 판사가 다 들여다봅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가지고 거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만약에 법정에 가서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증거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 녹화된 그거는 판사가 이미 들여다봤을 거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면 6월 7일 1심 선고 때 무죄가 나오겠죠. 대북 송금 부분에 관해서. 뇌물 부분이야 뭐 그렇다 쳐도. 한번 보시죠, 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하튼 진술을 바꿨다. 이게 이제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우선 믿기가 어렵죠. 그동안에 다른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또 진술까지 바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6월경이라고 했다가 6월 30일 이렇게 딱 특정을 했습니다. 6월 30일에 물론 이화영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때 이화영의 식사 장소는 1315 검사실 이것도 아니고 구치감이었다.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은 이화영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검찰이 얘기했던 부분에 관해서 정말 이화영 주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화영이든 이화영 본인이어야 되겠죠. 본인이 어제 검찰이 얘기한 거에 팩트가 틀렸다는 사실 이거를 단 하나라도 입증을 하면 그럼 이거는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실을 단 한 개도 입증을 못한다. 왜냐면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 주장을 본인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화영의 거짓임이 확인되는 거다. 저는 이화영이 100% 거짓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얘기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퍼날랐다. 그걸 이재명 대표는 6월 7일 그 이화영 1심 선고가 나면 아마 수원지검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겁니다. 그거를 진실공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죠. 자기 기소돼도 조작이다 이러려고 하는데 그 진원지인 이화영의 주장 자체가 검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조사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회유를 받았다라고 하려면 검찰 조사 결과 중에 어느 것이 틀렸다. 단 하나라도 이화영이 지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 아마도 이화영은 그런 주장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